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참사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어서 참사부터 탄핵, 그리고 헌재 심판까지 전 과정을 진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태원 헬로윈 축제. 10만 명이 몰리면서 좁은 골목길은 아수라장이 됐고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례없는 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지난 2월 야3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까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될 책무이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틀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사건을 접수했고 헌법재판소는 주심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곧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핵심 쟁점은 3가지. 재난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이 장관은 대심 판정에 출석하면서 애도를 표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관으로서 법적 책임 없다고 보시나요? 두 달 동안 모두 4차례 열린 변론기일,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 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예견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점을 모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변론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는 유족 이정민 씨도 법정에 출석해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고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무고한 생존자와 시민들이 희생자를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할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탄핵 소추된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늘 나옵니다. 참사 발생 269일,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유족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마지막으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멀쩡한 거리에서조차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신상평벌이라는 가치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일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